첫 번째 키워드로 입양을 입양이라는 키워드가 아무래도 저희의 가족을 관통하는 키워드이기도 하고, 입양이라는 건 저한테는 이제 좀 선물 같거든요. 무엇보다 입양을 통해서 저의 가족이 완전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입양 자체를 특별한 선택 혹은 감동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소비하는 시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입양도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이해가 조금씩 퍼져나가는 걸 느껴요. 최근에 입양 제도의 변화가 또 있잖아요. 올 7월 19일부터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입양 체계가 공적으로 개편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도에다 붙여볼까요? 제도, 네. 저는 제도를 뽑았으니까 키워드를 하나 뽑아주시죠. 기다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입양 교육을 먼저 듣는다든지 혹은 법적인 절차들도 저희가 준비해 가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얼마나 좋은 부모가 되고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될지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아빠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까? 입양으로 통해 만나게 될 아이를 잘 준비돼서 기다리게 되는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서 저는 이번에 제도의 개편이 또 부모님들로서도 아이를 만나는 그 준비들을 해나가는 이러한 절차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양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출산하고 입양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입양에서도 그 준비하시는 기간, 출산을 기다리는 과정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키워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편견 얘기를 먼저 해보면 네. 또 어떨까요? 입양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편견과 인식 개선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양은 가족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더 입양인 가정 내에서 더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만드는 데는 이런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 없는 시선,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제도가 확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포털 사이트 같은데 이제 입양이라는 키워드를 하면 아동권리보장원이 상단에 떠서 네. 입양은 저희가 아동권리보장. 바입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들에 노출이 되거나, 그리고 또 오늘 이러한 촬영처럼 입양 제도들에 대한 안내가 진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열려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키워드를 홍보대사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홍보대사 부자. 저는 느린 학습자라는 키워드도 그렇고 입양이라는 키워드도 이렇게 편견과 인식을 바꿔가는 그 과정 속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입양이라는 건 또 누군가한테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고, 또 경계선지능 느린 학습자라는 개념도 많은 사람들한테는 아직 생소한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또 그 삶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홍보대사로서 제가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언가를 대표한다는 것보다 먼저 걸어가면서 또 제 삶 속에서 함께 그 가능성을 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촬영을 계기로 사실은 개편되는 입양의 과정들, 이거에 대해서 홍보대사가 돼서 열심히 알리는,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한 아이가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대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으로 여기에 이기고자 함이 아니라요. 인식이 바뀌는 거는 건강하게 생활하는 이런 분들의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면서 우리랑 다르지 않네? 똑같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양을 하신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같이 그 삶도 나누어 주시고, 또 느린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 안에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을 많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편견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우리 원장님은 또 어떤 키워드를 좀 선택하시겠습니까? 막으려면 제가 친생부모를 좋죠. 존중 한번 해볼까요? 존중.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이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아동과 부모와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과 권리들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존중을 선택했고요. 강연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입양한 아이의 삶 그리고 또 느린 아이의 삶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 러블린의 그 이야기와 의사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아이의 자기 결정권 같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입양을 하기 전에는 저희 이제 아이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의사를 좀 물어봤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러블린이 만약에 결정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더라도. 근데 이제 러블린이 1호 구독자가 되고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인식이나 또 자기의 결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따뜻한 말들을 좀 따라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오빠들한테 이제 오빠들 내 속도를 좀 존중해줘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는 아동 권리 그리고 그 안에는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동 권리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고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뭐 존중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하나 또 선택을 해 주시죠. 저는 느린 학습자라는 단어를 이어받아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이 느린 학습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느린 학습자라는 개념 또 경계선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관점 속에 있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만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들의 가능성을 보는 작업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성이나 사회 안에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연결성이나 또 스스로가 자신의 속도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유능감 이런 것들이 잘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느리지만 자신의 속도대로 성장하고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 기회에 맞춰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아동도 뭐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동을 문제 중심으로 보면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강점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권리의 주체일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돌봄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권리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 저는 자립을 선택을. 자립. 아동권리보장원은 임신 출산에서부터 자립까지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그렇죠. 기관이거든요. 자립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때 뭐 경제적 자립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심리정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가정형 보호 내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죠. 저는 그러면 우리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사실은 궁금해서 이 부분을 키워드를 했어요. 우리 이번에 공적 개편이 되면서 어떤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부분 설명을 좀. 이제는 더 이상 민간 입양기관이 일을 하지 않고 정부,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심이 돼서 이 모든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입양 신청도 아동권리보장원에 하시고 뭐 결연도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입양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아동권리보장원에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또 입양 부모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변화 과정은 항상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를 느끼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키워드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양보해 주시는 거예요?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원장님이 양보해 주시는 걸 제가 어떻게 굳혀보겠습니다. 네. 입양의 날은 입양 문화의 정착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한 가정이 한 아동을 입양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5월 1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날을 계속 기념하는 이유는 입양이 더 이상 편견과 오해에 있지 않고
국내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입양 정책이 아무리 좋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품을 내어주지 않으면 네.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품을 내어주십시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입양의 날을 또 저한테 이렇게 넘겨주신 거군요. 예, 입양의 날 안에서 이것이 그냥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러한 입양에 대한 부분들의 인식의 개선이나 혹은 그 입양 가족들에 대한 그런 격려들도 또 같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적인 체계 안에서 국가 안에서 함께 아이를 키워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조금 더 마음속에 다음에 입양의 날 때 굉장히 기대감을 또 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입양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보람 선생님께서 빙고를 완성하셨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원장님께서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인데요. 정익중 원장님부터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그냥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빙고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으면서 입양과 또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원장님을 뵙고 또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이러한 기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부분들을 오늘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었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양과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또 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